사실 어제 뭐 그때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어제 그 우리 학과의 이우진 교수님 어제 결혼하셨거든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다 왔고 지금쯤 하와이에 계시겠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간다고 하셔서 지금쯤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네. 어, 그리고 과제를 아마 또 좀 낼 것 같아요. 슬슬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해볼 수 있도록 과제를 좀 낼 것 같고, 그리고 오후 분반도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분반도 채점을 다 해서, 뭐 공지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점수 분포를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뭐, 시험 문제는 일단 동일하게 받고, 장인영 교수님께서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점수 분포도 거의 비슷하고 평균도 거의 비슷해서 오전 분반이랑 오후 분반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 지금 C9라고 되어 있는 강의 자료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 함수들을 지난 시간에 빠르게 봤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부분, 표준 라이브러리 부분을 조금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C10 이제 알려져 있는 뭐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린 게 지금 C10 그 시각화를 하는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C11도 올려드렸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뭐 선형대수 관련해서 사용을 하는 numpy라는 모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저기 뒤에 있는 매플로 라이브러리나 numpy를 빨리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그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도 필요가 없었죠. 임포트도 필요가 없었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은 표준 라이브러리는 따로 설치는 안 해도 돼요. 따로 설치는 안 해도 되는데 임포트는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걔를 불러오기만 하면은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매스가 여기서만 나오나? 여기 한 가지 그냥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매스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매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제가 이거 많이 사용은 안 해봤는데 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것도 들어있고 또 뭐 파이도 들어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매스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은 sqrt 이거는 스퀘어 루트를 줄인 말이겠죠.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승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 매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퀘어 루트 4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턴으로 2가 됐죠. 루트 4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뭐 매스라는 기본 표준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는 거는 뭐 시간 아니면은 뭐 무작위 수 랜덤이라는 이름이겠죠. 우리 몇 번 보긴 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보면은 요것도 그냥 실습까지는 안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타임이라는 타임이라는 모듈이 있어서 그 타임이라는 애를 불러와서 그 안에 타임 안에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타임이라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시간을 실수로 리턴을 해요. 그래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누적으로 다 계산이 된 거여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어떤 실수를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어떤 실수 형태로 리턴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로컬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로컬 타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구조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의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클래스를 주냐면은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형태의 어떤 클래스를 줘서 거기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뭐 올해는 몇 년이고 뭐 몇 월이고 며칠이고 지금 시간, 분, 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안에 담고 있는 어떤 일종의 클래스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 형태가 아니라 저렇게 뭐 년, 월, 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반환을 했다면은 이 로컬 타임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뭐 다 구별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기 안에 실수값을 넣어야 되나?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해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실수를 넣으면은 그 시간을 나타내던 실수 있죠?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이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잠깐만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더니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두 개 다 해볼게요. 하여튼 앞에서 보면은 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실수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뭐 일종의 클래스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얘 자체에 뭐 시간, 지금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변환을 해주는 함수예요. 변환하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 사용하는 문자열의 형태로 딱 몇 월 며칠 뭐 몇 시 몇 분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나하나의 뭐 예를 들자면 멤버를 가지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문자열의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렇게 뭐 요일도 나오네요. 몇 월 며칠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뭐 몇 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 그리고 C 타임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매개 변수를 하나도 안 받거든요. 이거는 자동으로 뭘 하냐면은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문자열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ASCII 그 ASC 타임이라는 요 함수 있었잖아요. 요까지 다 써서 나오는 거예요. C 타임이라고 하면은 C 타임이라고 그냥 매개 변수 없이 쓰면은 그 방금 전에 변환을 했던 그 문자열의 형태로 현재 시간을 돌려줘요. 어떻게 보면 얘가 문자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간단하게는 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C 타임이라는 게 있고, 어, 랜덤까지 하고 아까 그거 예제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랜덤은 이제 그 앞에서 몇 번 봤었죠? 랜덤이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일단 불러와야 되죠. 보통은 여기 나와 있네요. 보통은 랜덤을 풀네임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RD로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랜덤이라는 이름 대신 RD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되죠.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RD로 불러오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이라는 함수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를 생성을 해요. 요거는 바이어스가 없고 그냥 유니폼하게 0에서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 확률은 동일하게. 그래서 0과 1 사이에 어떤 임의의 숫자를 하나 랜덤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RD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잖아요. RD라는 이름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RD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랜덤이라는 함수, 얘의 이름을 바꾼 적은 없어요. 함수 이름은 그대로 랜덤이에요. 그거를 했더니 요런 값이 나왔다. 이거 실행할 때마다 아마 다른 값이 나오겠죠. 또 넘어가 볼게요.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요거는 뭐였냐면은 여기 최소값이죠. 최소값부터 최대값. 여기 사이에 있는 랜덤한 정수를 하나 생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뭐 랜드 인트, 뭐 인티저를 줄인 말이겠죠. 그래서 1에서 10 사이에 정수를 하나 반환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3이 나왔네요. 이것도 실행할 때마다 아마 1과 10 사이에 정수가 랜덤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지난번에 봤던 거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초이스.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아래에 초이스라는 애가 있어서 여기 안에 뭐 예를 들면 리스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아이템 하나를 랜덤으로 꺼내줘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푸드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문자열들을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죠. 4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초이스를 하나 해줘.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아이템 있잖아요. 요거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뽑혀서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이 뽑혀서 삼겹살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실행을 하면은 언제는 뭐 족발이 나올 수도 있고 피자가 나올 수도 있고 김치찌개가 나올 수도 있고 실행할 때마다 그때 하나 랜덤으로 뽑아서 하나를 그냥 줍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플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셔플. 셔플 우리 뭐 카드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뭐 고스톱 같은 거 칠 때 이거 막 섞잖아요. 섞어가지고 카드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순서를 섞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걸 셔플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능이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셔플에다가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은 이 리스트의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순서를 섞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1, 2, 3, 4, 5라는 순서로 넣었어요. 1, 2, 3, 4, 5라는 오름차순으로 넣었는데 얘를 섞었어요. 따로 리턴을 안 받아도 돼요. 얘를 섞었어요. 얘를 섞은 다음에 프린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순서가 랜덤으로 섞였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셔플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언젠가 머신러닝을 배우시면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거 사용할 텐데 그럴 때 데이터셋 순서를 한 번씩 섞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뭐 랜덤 라이브러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가 됐든 간에 셔플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셋의 순서를 섞는 경우에 이런 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스를 하면 하나가 랜덤으로 뽑히고 셔플을 하면은 순서가 랜덤으로 섞인다는 거를 하고 요거 몇 개만 빨리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타임 한번 해볼게요. 타임을 하는데 타임 안에 있는 타임을 부르면은 이거는 그냥 실수로 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정보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요렇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ASC 타임이라고 한번 변환을 해봅시다. 제 기억에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강의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그쵸. 요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형태를 줘야 돼요. 로컬 타임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아까 두 번째로 봤던 로컬 타임이라는 걸 보면은 요거 한번 얘는 그냥 어떤 실수를 출력을 하지만 얘는 어떤 클래스의 형태로 준다고 했잖아요. 걔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형태고 거기 안에 뭐 연, 월, 일, 시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얘를 여기서 반환을 한 거. 얘를 우리가 아는 형태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함수. 그쵸? 거기 안에 매개 변수로는 이게 들어갔죠, 지금. 여기 똑같은 거 넣었어요. 요거를 딱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원래는 struct time이라는 형태의 자료인데 그거를 문자열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네. 그리고 뭐
저렇게 가타부타 할 거 없이 C 타임이라는 거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 가 되겠죠. 네. 랜덤도 딱 두 개만 해볼까요? 초이스랑 셔플만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랜덤을 RD라고 부를게요. 저희도 RD라고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뭐 푸드 해봅시다. 리스트를 하나 만듭시다. 저는 저기 물냉 기냉 이런 걸 했네요. 물냉 기냉, 뭐 된장찌개, 뭐 공깃밥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후식을 먹고 싶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RD, 우리가 RD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초이스라는 함수를 쓸 건데 어디에서 고를 거냐면 푸드에서 고를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언제는 공깃밥이 나오고 또 실행해 볼게요. 언제는 된장찌개 나올 때도 있고 기냉 나오고 물냉도 나오고 공깃밥 나오고 공깃밥 또 나오네요. 물냉도 나오고 그쵸. 실행할 때마다 그때 랜덤으로 된 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라고 해서 랜덤 안에 들어있는 셔플을 써서 얘를 섞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죠. 요거를 또 뭐 한 번 더 섞을 수도 있죠. 한 번 더 섞으면 또 순서가 바뀌겠죠. 한 번 섞었더니 5, 4, 3, 1, 2 됐는데 요거 또 한 번 더 섞었더니 4, 2, 3, 2로 이렇게 된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섞여요. 실행할 때마다 섞입니다. 네.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파이썬 뭐 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다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다 이런 식일 거예요.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쓰냐 이런 내용이 올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 자료로 갈게요. 물 한 모금만 하고. 앞에 거는 좀 빨리 진행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봅시다. 우리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거는 매트플롯립 라이브러리라는 건데 얘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언제 쓰냐면은 그래프를 그려요. 뭐 차트, 그래프, 뭐 바, 아니면 스캐터, 산점도 이런 거 그릴 때 쓰는 시각화를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시각화를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시각화를 하는 라이브러리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사실 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애가 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뭐 프린트를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파일에다가 출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자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통 뭘 쓰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매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이플롯이라는 걸 쓸 거예요. 파이플롯. 여기 점이 찍혀 있죠. 매플롯 립 안에 들어있는 파이플롯을 쓸 건데 보통 얘를 PLT라는 이름으로 많이 줄여요. 아 이거 뭐 사람들마다 자기 스타일로 줄이는데 이거를 뭐 플롯으로 줄이기도 하고 뭐 파이플롯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주로 많이 줄이는 거는 PLT라고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세트, 요 세트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냥 PLT라고 줄여서 사용을 할 거예요. PLT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플롯입니다. 플롯. 플롯. 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뭘 그리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x랑 y를 줘요. 매개 변수로 x랑 y를 주는데 x는 이제 가로축의 위치가 되겠죠. y는 세로축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x랑 y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하나 찍은 다음에 그거를 선으로 이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하이플롯 아래에 있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근데 가로축으로는 1, 2, 3, 4, 세로축으로는 100, 200, 300, 150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점의 위치, 이 점의 위치가 뭐냐면은 1,100이 돼요. 여기 가로축으로 첫 번째 값이랑 세로축으로 첫 번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가로축으로는 1이고 여기 세로축으로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1,100에 점이 하나 찍혔어요. 두 번째 점은 2,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2,200에다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고 여기 두 점을 이었어요.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 점은 뭐가 되겠어요? 3,300이 되겠죠. 자, 여기 3,300이 돼서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은 거예요. 여기 4,150이 마지막이죠.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점을 순서대로 이어요. 순서대로. 플롯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플롯에는 순서가 있어서 그 값이 들어온 순서대로 연결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플롯입니다. 플롯.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맷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밑에 있는 하이플롯을 PLT라는 이름으로 불러올게요. PLT라는 이름으로 불러와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리스트를 한번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똑같은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 200, 300, 15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가로축의 위치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세로축의 위치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PLT 아래에 있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 가로축으로는 X, 세로축으로는 Y를 넣어 볼게요.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죠. 잠시만요. 첫 번째, 얘는 왜 안 나오냐? 잠시만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서 배터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의 위치가 1,100에 찍혔죠. 그 두 번째 점의 위치가 2,200에 찍히고 세 번째가 3,300, 네 번째가 4,150에 찍혔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원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매스를 불러와서 R을 하나 정해놓고 어 이거는 나중에 넘파이 하고 하면 더 재밌겠지만 어쨌든 리스트를 빈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총 어, 8개 단계로 한번 쪼개 볼게요. 8개 단계로 쪼개서 x에다가는 r 곱하기 코사인 이게
라디안으로 들어가나 각도로 들어가나 잘 모르겠다. 왠지 라디안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넣어볼게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원에 들어가는 점들이 한번 실행만 한번 해볼게요. 라디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1부터.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예를 하는 건가? 잠시만요. 이거 실행만 해보고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아, 엑시스도 맞춰줘야 되는구나. 하여튼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잠깐 다시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세타를 하나 만들까요? 세타를 만들게요. 세타를 뭐 이렇게 4단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2파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 x를 각각 하나는 r 코사인 세타랑 하나는 r 사인 세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0도일 때, 만약에 세타가 0일 때 x, y는 요 위치가 될 거예요. 세타가 0일 때. 그리고 세타가 만약에 4분의 파이, 45도일 때 x, y는 여기 찍히겠죠. 또 2분의 파이일 때,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90도일 때 x, y는 여기 찍히겠죠. 또 4분의 3파일 때 여기, 4분의 4파일 때 여기, 4분의 5파이, 4분의 6파이, 4분의 7파이, 4분의 8파이 하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x에다가는 r 곱하기 코사인 0, 그 다음 값으로 r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그 다음 r 곱하기 코사인 4분의 2파이, 이렇게 쭉쭉쭉 순서대로 넣어서 r 곱하기 코사인 4분의 8파이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넣고 y에다가도 r 곱하기 사인 0, r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r 곱하기 사인 4분의 2파이 이렇게 쭉쭉쭉 넣어서 r 곱하기 코사인 사인 4분의 8파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맨 첫 번째 점을 찍겠죠. 여기 누가 동시 중계하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점이 여기에 찍히겠죠. 세 번째 점이 여기 찍힐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찍힐 거예요. 걔네들이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일단 뭐 팔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요 세타를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뭐 마름모가 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뭐 4단계로 쪼개면 마름모가 나올 거고, 뭐 6단계로 쪼개면 육각형이 나오고, 8단계로 쪼개면 팔각형이 나오고, 엄청 잘게 막 100단계로 쪼개면은 아주 매끈한 원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파이썬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R에다가 그냥 세타를 넣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총 몇 단계로 쪼갤지를 라지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세타를 2 곱하기 파이를 n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총 요 단계로 나누는 거죠. 요 단계로 나눠서 여기에다가 스몰 n을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타를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세타를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아마도 원이 마지막까지 연결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지금 8단계니까 팔각형이 나올 거예요. 0, 1, 2, 3, 4, 5, 6,
7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라지 n까지, 8까지라고 했으니까 8은 포함이 안 되고 7까지니까 마지막 점이 여기 찍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쭉쭉 차례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레인지를 n 플러스 1까지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닿겠죠. 이렇게 팔각형이 나오죠. 요거를 한번 16개로 쪼개볼까요? 그럼 더 잘게 쪼개진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거를 한 200개로 쪼개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0도부터 시작을 해서 360도 돌 때까지 얘를 200단계로 쪼개가지고 점을 200개 그린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원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하는 김에 풀로 써보는 김에 원을 그리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했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정보들을 줄 수가 있어요. 부가적인 정보. 예를 들면은 타이틀이라고 해서 여기 플롯 위에 붙어 있는 얘 있죠, 얘. 타이틀. 이 그래프의 제목을 여기 위에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X 레이블. 이건 X축 이름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 좀 잘리긴 했는데 X축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Y 레이블. 여기 Y축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플롯을 하나 그렸죠. 이렇게 하면은 그림만 그려요. 거기다가 요런 이름의 타이틀도 붙이고 X축에다가는 요런 레이블을 붙이고 Y축에다가는 요런 레이블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여줘라. 이거는 뭐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보여주긴 하니까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전체의 타이틀이나 각각의 축에 붙는 레이블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보여주고 싶은 구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요거 보세요. X축으로의 리미트. X축을 원래 지금 여기 보면은 1부터 4까지 보여줬잖아요. X축을 1부터 4까지 보여줬는데 그거를 X리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줄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은 X리밋이라는 걸 써서 1.5부터 2.5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작은 여기가 1.5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여기가 2.5가 되는 거죠. 원래는 아까 1부터 4까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일부분만 보여줘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y리밋이라는 함수도 있어서 y축, 세로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라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y리밋을 0에서 1000으로 잘랐죠. 그러니까 여기 요 세로축으로 제일 작은 값이 0이 되고 세로축으로 제일 큰 값이 1000이 되도록 이렇게 y 리밋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이틀도 붙이고 X라벨, Y라벨 했더니 그래프가 딱 일부분 여기를 확대한 거겠죠. 1.5부터 2.5까지고 0부터 뭐 1000까지였으니까 지금 1000은 훨씬 엄청 크게 있네요. 그러니까 저 윗부분까지 해가지고 잠시만요. 왜 멈췄니? 지금 노트북 연결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됐다. 다시 된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비대면 계세요? 비대면, 비대면 계신가요? 노트북이 간 것 같아. 들려요? 됐다. 이제 다시 된다. 인터넷이 잠깐 맛이 갔나 봐요. 네, 이제 다시 나옵니다. 여기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를 확대하는 거예요. 여기. 1.5부터 2.5, 0부터 1000을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만 다시 그려서 요렇게 나온 거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기로 다시 넘어가서 원래 그렸던 거부터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추가해볼까요? 여기다가 추가해봅시다. 타이틀로 뭐 서클이라고 해볼까요? 서클이라고 하고 X라벨로 뭐 하지? 뭐 호리즌탈, PLT, Y라벨로 뭐 버티컬, 뭐 호리즌탈 포지션이라고 할까? 포지션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 타이틀이 붙었죠. 서클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이 여기 붙고 X라벨, 호리즌탈 포지션, Y라벨, 버티컬 포지션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우리 이렇게 1사분면만 보여볼까요? 1사분면. 여기만 나오도록 X 리밋이랑 Y 리밋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사분면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은 X 리밋을 줘서 0부터 뭐 1까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1.5까지 마찬가지로 Y 리밋을 줘서 0부터 1.5까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그 원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위치만 나오겠죠. 우리가 가로축이랑 세로축의 최대 최소값을 정했어요. 0부터 1.5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원의 일부분, 딱 4분의 1 조각만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뭐 1.5가 아니라 1.0이라고 하면은 제일 끝까지 가서 달라붙겠죠. 이렇게 달라붙겠죠. 얘가 지금 동그란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원이 되는 이유는 여기 가로축의 길이랑 세로축의 길이가 동일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요. 그래서 약간 찌그러진 건데 어쨌든 가로축의 최소값은 0, 가로축 최대값은 1, 마찬가지로 세로축의 최소값은 0, 세로축의 최대값은 1 이렇게 원을 4분의 1 조각만 또각 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느낌 오시겠지만 정말 많이 쓰겠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겠죠. 나중에 뭐 여러분들 전공 수업 들을 때 과제할 때도 엄청 많이 쓸 거고 뭐 하여튼 많이 씁니다. 또 그다음 요거는 뭐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X축의 스케일 또는 Y축의 스케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언제 쓰냐면은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싶을 때 로그 스케일. 우리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균등한 간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값이랑 간격의 차이가 리니어하죠. 이렇게 한 칸 갈 때 1씩 증가를 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로그라고 하면은 뭐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칸 이동을 할 때 지수로 증가를 하는 거죠. 원래는 1, 2, 3, 4, 5, 6 이렇게 한 칸 갈 때 1씩 증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한 칸 옆으로 갈 때 뭐 2배가 되게, 3배가 되게, 10배가 되게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스케일. 요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죠. 요게 이제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가로축이나 세로축을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만 바꿨네요.
X 스케일만 바꿨죠. X 스케일을 로그로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지금 1일 때가 여기고 2일 때가 여기, 3일 때가 여기, 4일 때가 여기죠. 그러니까 점점 그 일정하게 증가할 때마다 간격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간격은 동일한 배수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2배가 됐듯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3은 좀 더 가까운 위치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로그 스케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로그 스케일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부가적인 설명을 다는 거죠. 부가적인 설명을 다는 함수로 어노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노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설명도 넣어요.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다는 거예요. 부가적인 설명을 여기다가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개 변수로 좀 많이 들어가요.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맨 처음에 스트링, 요 설명, 이 설명을 어디다 넣을 건지, 그리고 포지션,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점은 어디를 찍을 건지, 그리고 텍스트 포지션, 예, 이 그 문구가 들어가게 될, 스트링이 들어가게 될 그 텍스트의 위치는 어딘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문구, 첫 번째가 문구, 두 번째 화살표 위치, 세 번째 텍스트의 위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옵션. 여기 보시면은 어노테이트라고 한 다음에 스래시 홀드라는 문구를 추가를 할 거예요. 화살표는 2,200, 텍스트는 2,300 여기 찍혔죠.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을 줬는데 화살표에 대한 옵션으로 화살표의 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달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화살표가 파란색으로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 배고파서 꼬르륵 거린다. 봅시다. 우리 여기다가 달아볼까? 뭐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기다가 어노테이트를 한번 달아볼게요. 어노테이트라고 달아서 어디다가 달아볼까? 이거를 일단 1.5로 늘릴게요. 1.5로 늘려서 뭐 스타트라는 점을 찍어볼게요. 스타트라는 점을 1,0에다가 찍을게요. 1,0에다가 찍고 텍스트의 포지션을 어디다가 찍을까? 1,0.5에다가 찍을게요.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오나? 화살표 옵션을 줘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화살표 옵션도 줘볼게요. 에로우 포지션. 네. 컬러를 딕셔너리로 주죠. 블루라고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스타트라는 스트링이 여기 들어갈 건데 스타트라는 스트링을 넣을 건데 에로우의 XY 위치 여기 이 화살표가 가리키게 되는 그 점을 우리가 1,0에다가 찍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켜요. 텍스트의 위치는 1,0.5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찍혔죠. 그리고 에로우의 어떤 그 성질들로 뭐 색깔을 블루로 주겠다라고 해서 여기 화살표의 색깔이 블루가 됐어요. 이 텍스트의 위치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텍스트의 위치를 1, 아니 1.2,0.5로 옮기고 싶어. 텍스트의 위치를 지금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서 여기 1.2,0.5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스타트가 여기에 오려면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여기를 1.2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는 동일해요. 1,0. 근데 텍스트가 들어가는 위치를 1.2,0.5로 약간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딱 화살표가 이렇게 옮겨지죠. 그리고 텍스트의 위치도 살짝 옮겨졌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노테이션을 주는 거를 했고요.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손흥민이 골 넣었죠. 박수까지. 갑자기 이걸 보니까 손흥민이 떠오르네. 그 다음에는 레전드라는 함수인데, 레전드. 요거는 뭐냐면요. 범례를 주는 거예요. 범례. 뭐 말하는 거냐면은, 요거. 요거 넣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추가하는 함수가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예제를 보면은, 플롯을 3번 연속으로 했죠. 플롯을 3번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요. 같은 자리에, 같은 그래프에다가 그래프를 겹쳐가면서 그려요. 그리고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일단 우리가 옵션으로 줄 수도 있는데 색깔을 자동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그린 이 그래프가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린 그래프가 여기 주황색으로 그려지고 세 번째로 그린 이 플롯이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린 거, 두 번째로 그린 거, 세 번째로 그린 거가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알아보기 힘들 거예요. 어떤 색깔 순서로 나왔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전드를 달았어요. 범례를 달았습니다. 범례를 달아서 여기 순서로 넣었죠. 순서. 여기 얘를 카1이라고 해줘. 얘를 카2라고 달아줘. 얘를 카3이라고 달아줘. 여기 리스트의 형태로 넣었죠. 순서가 있는 형태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린 거를 카1, 두 번째로 그린 걸 카2, 세 번째로 그린 걸 카3이라고 여기 레전드 좀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범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래프를 새로 그려야겠네요. 여기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롯을 할 건데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해봅시다. 1, 2, 3, 100, 300, 500이랑 똑같이 2, 3, 4네요. 2, 3, 4, 200, 300, 400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 3, 4, 300, 350, 100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세 개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리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여기 하나의 도화지 안에 그래프 세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렸어요. 겹쳐서 그렸는데 여기다가 레전드를 추가를 해봅시다. 첫 번째 거를 카1, 두 번째 거를 카2, 세 번째 거를 카3이라고 하면은 요게 추가가 되죠. 우리 맨 처음에 그린 애가 파란색 직선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카1이라고 설명을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려진 거 얘가 주황색 직선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카2라는 설명을 붙였고 마지막으로 그린 거 얘는 초록색 선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카3이라고 이름을 붙여줘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게 범례를 하나 보여주는 얘를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조금만 쉬고 이어서 할게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 뭐더라? 그 간담회 때 이거 자꾸 이런 거에 버튼 눌리면 안 되는데, 막 여러분들 대학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여기 뭐 교수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교수님들 소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연구실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구실 홈페이지, 저는 심지어 이렇게 예쁘게 닷컴까지 샀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다 연구실 홈페이지를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셔가지고 여기 연구 분야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나 이런 거 연구한다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출판을 뭐 논문 뭐 썼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홍보를 하자면 부지런하게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지난 학기 했던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다 있어요. 강의 영상도 다 있고 강의 자료도 이렇게 막 다 올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우리 오퍼튜니티 이거 제 홈페이지니까요. 우리 뭐 연구생 어떻게 받고 있다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장혜령 교수님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혜령 교수님도 홈페이지 여기 있어서 다 뭐 비슷해요. 들어가 있는 거 비슷해요. 뭐 랩 사람들 누구 있고 여기 막 랩 소개 이런 거 나와 있죠. 연구 분야는 따로 없지만 아마도 맨 앞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출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티칭도 만드셨네요. 티칭 만드신지 몰랐네. 예, 뭐 맡고 계신 수업들 이렇게 나와 있고 뉴스도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뭐 어떤 학생 들어왔는지 뭐 최근에 뭐 하는지 뭐 관심 있으면은 CV 보내달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홈페이지 있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어떤 교수님 좀 관심 있다 뭐 리크루팅 이런 것도 나와 있죠. 뭐 여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가 일단 제일 대표적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그냥 이거 다 해버립시다. 오늘 다 해버리고 끝냅시다. 네. 이어서는 서브 플롯이라는 거예요. 서브 플롯, 서브 플롯.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 PLT 안에 들어있는 플롯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도화지를 하나 마련을 해요. 도화지를 하나 마련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플롯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어떤 도화지, 얘를 피규어라고 할게요.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플롯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플롯을 하기 전에 이 피규어를 여러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서브 플롯이라는 걸 쓰면은 얘를 우리가 바둑판처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이랑 열의 개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넣을 건지 순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1행 2열로 쪼개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도화지를 아이고 1행이라고 했구나. 아 이거 맞구나. 1행 2열에 이렇게 바둑판으로 쪼개요. 그러면은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돼요. 그중에서 나는 1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PLT 플롯을 하면은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요. 또 마찬가지로 서브 플롯을 한 다음에 지금 1행 2열로 쪼개 놓은 거에서 2번에다가 그리겠다라고 얘를 활성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려요. 얘는 여기다가 그려요. 얘는 여기다가 그려요. 이렇게 전체 도화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쪼갤 수가 있어요. 원하는 행, 원하는 열만큼 쪼갤 수가 있어서 뭐 또 서브 플롯을 뭐 꼭 1행 2열이 아니라 뭐 3행 2열로 쪼개겠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로 쪼개줘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순서가 됩니다.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내가 5번에다가 그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 안에다가 그립니다. 그게 서브 플롯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서브 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몇 개의 행, 몇 개의 열로 나눌지 이거는 몇 개로 쪼갤지에 대한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릴지 하나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행 1열로 쪼갰죠. 2행 1열로 쪼개다 보니까 지금 전체 도화지를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눈 거예요.
두 칸으로 나눠놓고 그 중에서 1번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행 일렬로 쪼개고 그 중에서 2번이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을 활성화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린 거는 여기에 그려져요. 2번을 활성화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린 거는 여기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프를 한 장에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장에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플롯 한번 해볼까요? 서브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일단 도화지를 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이행 일렬로 쪼개볼까요? 이행 일렬로 쪼개서 그 중에 첫 번째 거에다가 플롯을 하나 할게요. 요런 걸 플롯을 하나 하고 똑같이 이행 일렬로 쪼개서 두 번째 칸에다가 플롯을 하나 하는데 여기는 뭐 100, 300, 200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리면은 전체 그림을 알뜰하게 두 칸으로 나눠서 이행 일렬로 잘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다가는 요런 직선, 두 번째 거에다가는 요런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 1번에다가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1번 자리에 겹쳐서 그려지겠죠. 이렇게 1번에 겹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레전드도 달 수 있어요. 그럼 1번 그림에다가만 달아줘요. 이렇게 레전드를 달면 여기 1번에만 달려요. 1번에만 달립니다. 여기다가 X 라벨을 달아도 여기 이 1번 그림에 달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여기가 지금 잘렸거든요. 이게 잘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약간 도화지를 배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타이트 레이아웃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쓰면은 저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딱 우리가 원하는 레이블 같은 거 다 보이게 해결을 해주는 함수가 타이트 레이아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X라벨을 1번 그래프에다가만 그렸잖아요. X라벨을 여기 1번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을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 도화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2번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 도화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인 레전드나 엑스라벨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고 뭐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을 달면은 2번에 달리겠죠. 그런 식으로 도화지를 나눠가면서 쓴다. 서브플롯이란 걸 통해서 나눌 수 있다. 네, 또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플롯 여기도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2행 2열로 나눴죠. 2행 2열로 나눠놓고 1번이니까 여기 2번은 아마도 여기서 그렸을 거예요. 3번은 여길 그렸을 거고 4번은 여기다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쪼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니다.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롯에 선의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의 옵션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원래는 이렇게 선만 그렸잖아요. 이렇게 선만 그렸었는데 이 선에다가 마커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마커라고 합니다. 마커.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진 가로축이랑 세로축 위치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을 한 거잖아요. 이 플롯이라는 게. 근데 그 점을 따로 구분을 해줘. 마커라는 걸로 구분도 따로 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그릴 때 찍었던 그 점들의 위치를 마커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라는 옵션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선의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선의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색깔이라던가 뭐 굵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점선, 실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선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심지어 선을 없앴어요. 원래는 이렇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선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옵션들을 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옵션을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X 값이랑 Y 값을 줬잖아요. 그 뒤에 요런 거를 하나 붙였어요. 요런 거를 하나 붙였어요. 또는 요렇게 땡땡이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점선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또 마커를 동그라미를 써 달라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실선으로 하고 마커는 동그라미를 붙여줘.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선의 옵션이나 스타일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약속을 해놨고 그거를 이렇게 세 번째 인자로 던져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요.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의 종류. 선의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하이픈 하나만 쓰면은 실선이에요. 실선. 그리고 하이픈 두 개. 요거는 점선. 일정하게 그려진 점선. 요렇게. 일정한 점선. 그리고 하이픈이랑 땡을 찍었어요. 보시면 대시 다시라고 돼 있죠. 찍, 땡, 찍, 땡, 찍, 땡 요렇게 그려지는 선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뭐 절치선처럼 이렇게 대시랑 다시 연속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선. 그리고 다티드 라인. 요거는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으로 하면은 이렇게 점을 요렇게 점점점점점점 요렇게 연결하는 선. 이렇게 선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선의 스타일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커를 바꿀 수 있어요. 마커. 마커를 그냥 일반적인 마커라고 하면은 그냥 점이 그냥 선이랑 동일하게 찍혀 있는 건데 아까 보신 게 여기 없네. 왜 원이 빠졌을까? 여기 다이아몬드 형태로 줄 수 있어요. 대문자 D를 쓰면은 다이아몬드를 줄 수 있고 소문자 D라고 하면은 뭐 얇은 다이아몬드, 뭐 육각형, 헥사곤도 되고 펜타곤도 되고 별 모양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그 마커의 모양이 있어요. 마커의 모양이 있고 색깔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디 가면 나오냐면은 아이고 공유 중지를 눌렀네. 잠시만요. 다시 공유할게요. 여기 구글에다가 하이플롯에 플롯을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와 있어요. 그 공식적인 문서예요. 공식적인 문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설명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이 함수는 뭐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쭉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포맷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포맷 스트링.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 하이픈 아니면은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포맷 스트링을 만들 때 마커 라인 컬러라는 순서로 만들어 달라. 근데 뭐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좀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너네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마커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커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점, 뭐 동그라미, 뭐 트라이앵글. 아까 강의 자료에 나왔던 그거잖아요. 뭐 1, 2, 3, 4도 있고 뭐 헥사곤, 펜타곤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맨 앞자리에 들어가는 거. 맨 앞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 마커의 옵션으로는 이런 게 있어. 또 라인으로는 여기 또 나와 있겠죠. 라인으로 방금 봤던 거 있죠. 뭐 실선, 점선, 점땡, 땡땡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 컬러 옵션도 있네요. 컬러 옵션 블루, 그린, 레드, 시안, 마젠타 이런 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3개를 조합을 해서
문자 3개를 조합을 해서 뭐 꼭 3개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마커, 라인, 컬러의 순서로 우리가 옵션을 줄 수가 있다를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하는데 첫 번째 거를 한번 점선으로 만들어 볼까요? 점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로 된 요거 해볼까요? 다티드 라인이었죠? 요걸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이픈 2개를 써가지고 그 이름이 뭐였지? 네, 대시드 라인. 그 하이픈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바뀌었죠. 두 번째 거. 마커로는 마커로는 안이 가득 차 있는 다이아몬드를 써줘. 가 대문자 D였고 그리고 선은 점으로 바꿔줘. 점선으로 바꿔줘.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점선이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색깔 옵션도 넣을 수 있어요. 뭐 빨간색으로 해줘. 시안 컬러로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됐죠. 1번은 그 대시드 라인인데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2번은 다이아몬드의 다티드 라인인데 색깔을 시안 컬러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죠. 마커, 라인, 컬러의 순서로. 강의 자료는 조금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식 문서가 제일 정확하겠죠. 마커, 라인, 컬러의 순서로 이런 옵션들을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라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 이제 플롯 말고 다른 게 나와요. 플롯 말고 다른 거. 플롯은 뭐였냐면은 점을 찍죠. 순서대로 점을 찍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선으로 연결을 하죠. 플롯은 이런 애였어요. 점을 찍고 순서대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부터 할까? 스캐터부터 할까요? 스캐터. 스캐터.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산점도라고 하죠. 이거는 점만 찍어요. 점만 찍습니다. 점만 찍어서 뭘 보려는 거냐면은 뭐 데이터의 분포 같은 거를 보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을 선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어떤 그 뭐 가로축이 변화할 때 세로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뭐 그런 것 어떤 경향 내지는 뭐 x랑 y 사이의 관계 이런 거를 보려는 게 플롯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롯을 하지 않아요. 선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 가로축이랑 세로축의 값들이 어떻게 서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캐터랑 플롯은 약간 목적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로 뭘 들었냐면은 가로축으로 키를 넣었어요. 그리고 세로축으로 몸무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할까요? 데이터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플롯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로축이랑 세로축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면 되는 거지 상관관계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스캐터로 그리는 게 맞겠죠. 스캐터로 그려서 아 얘네 둘이 뭐 예를 들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린 겁니다. 대충 약간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보이는 겁니다. 뭐 타이틀, X 라벨, Y 라벨 이거 다 되고 뭐 서브 플롯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레전드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런 게 스캐터가 있고 또 바가 있어요. 바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바. 요거는 뭐냐면 막대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출발을 0부터 시작을 하죠. 기본으로 놓으면은 0부터 어떤 값까지를 막대기를 그리는 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좀 여기 지금 값들이 요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값들을 그냥 이렇게 플롯으로 연결해서 그리는 거랑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막대 그래프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소값이 0이 되고 그게 뭐 절대적으로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알고리즘을 학습을 했을 때 애큐러시 같은 거 그런 거는 플롯으로 그려도 되겠지만 물론 플롯으로 그려도 돼요. 그치만 그런 거는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0%가 제일 낮을 거고 어떤 절대치를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스캐터도 다르고 플롯도 다르고 바도 다릅니다. 바로 그리는 경우는 얘를 막대기로 그리겠다는 거예요. 막대기. 그래서 역시 매개 변수로는 뭐 가로축 위치, 세로축 위치, 막대기의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막대기의 너비, 뭐 컬러 이런 게 들어옵니다. 네. 여기는 그냥 y 값으로는 3, 1, 3, 2, 3, 4고 여기 가로축으로는 그냥 1, 2, 3, 4, 5를 넣었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레인지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1, 2, 3, 4, 5를 그냥 순서대로 넣은 거고 그거를 이제 바를 이용을 해서 그렸어요. x랑 y를 줘가지고 그래서 뭐 너비랑 컬러는 뭐 뭘로 하겠다 이런 거 줬겠죠.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그래프인데 요거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배우시면 알겠지만 요새 파이 그래프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은 이거가 이제 전체에서 이 각도에 비례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 4, 8이라고 주면은 여기를 1, 2, 4, 8로 해서 각도를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건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너비로 보여서 이게 너비는 사실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각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그래프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파이 그래프는 옳지 않다. 차라리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1, 2, 4, 8로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각도로 분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60도를 360도가 되도록 여기 값들을 비례하게 나누는 거죠. 각도를 비례하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피자 그리듯이 파이를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함수를 썼고 뭐 타이틀이나 레전드 붙이면 되겠죠. 요런 것들을 해보고 오늘은 해본 다음 마무리할게요. 빨리 해봅시다. 뭐부터 해볼까? 스캐터부터 해볼까요? 여기 나온 스캐터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나 미리 해놓은 거 그냥 가져와야지. 이거 하나하나 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캐터가 어딨냐? 여기 있다. 이거 우리 서브 플롯 한 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서브 플롯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여기 두 번째 그림에다가 플롯 대신에 스캐터를 넣어볼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그냥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가로축으로는 뭐 키가 들어갈 거고 세로축으로는 무게에 해당이 되는 값들. 그래서 여기 리스트가 하나 들어갔죠. 가로축에 해당하는 거. 여기 또 두 번째 리스트가 들어갔죠. 세로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타이틀도 붙이고 X라벨, Y라벨 붙이고 뭐 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실행해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일단 서브 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눴죠. 도화지를 두 개로 나눴죠. 위에는 플롯 그렸고 밑에는 스캐터를 그렸어요. 스캐터로 그려서 가로축 값들, 세로축 값들 각각 리스트로 넣었고 거기에다가 타이틀, X라벨, Y라벨 이렇게 붙인 거죠. 이렇게 해서 스캐터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면은. 뭐 파이 플롯에서 스캐터로는 얘는 옵션을 뭘 받나, 뭐 마커의 스타일 같은 거는 어떻게 바꾸나 여기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 뭐 마커, 컬러 맵,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얘 색깔이나 모양을 바꾸고 싶다. 뭐 그럴 때. 그리고 스캐터 했으니까 바도 한번 해볼게요. 바는 Y로 지금 3, 1, 3, 2,
3, 4가 들어갔고, x에다가는 레인지로 그냥 1, 2, 3, 4, 5, 6을 이렇게 차례대로 넣은 거예요. 바를 그리는데 x, y로 그리고 그 폭을 지금 여기서는 0.8을 했네요. 그리고 컬러로 뭐 레드를 넣었네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가 생기죠. 한번 폭을 줄여볼까요? 폭을 줄이면은 이렇게 아주 그 폭이 줄어서 가느다란 그런 바가 나오고, 얘를 뭐 꽉 채우려면은 이렇게 꽉 차죠. 꽉 차는 형태로 막대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색깔도 뭐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파이 그래프도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 파이 그래프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데이터로 1, 2, 4, 8이 들어갔죠. 그러면 360도를 저거를 다 더한 걸로 나눠가지고 1, 2, 4, 8 비례하게 아마 만들겠죠. 파이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 2, 4, 8에 비례하는 각도가 4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넘파이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